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볼 대학교는 바로 단국대학교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단국대학교는 제가 컨쇼 라이브 때 아마 단국대학교랑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더 가질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단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에 대한 지표,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형별 반영 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국대학교 이야기와 함께 그쪽 라인 있잖아요. 국승세단, 일명 국민대학교, 송실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요 라인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의 선발되는 지금 등급대들에 대한 이야기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 이 지표가 있는데 일단은 4대 요소로 뽑아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보는데 이 안에 지금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을 선발하는 라인이 DKU 인재전형이랑 소프트웨어 인재전형 그리고 창업인재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고론기회랑 사회배려자 요 부분 좀 뺀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일단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고론기회나 사배 그리고 기회균형 같은 것들 다 하면 방송 시간이 좀 오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DKU 인재랑 소프트웨어 인재, 창업인재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도전하는 보편적인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농어촌이랑 사배자 제가 한번 방송 올려드린 건 아시죠? 농어촌 전형이랑 사회배려자 전형이 그렇게 유리한 전형은 아닙니다 라는 부분을 선초 방송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만일 해당되는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단국대학교 이 평가 지표를 좀 봤을 때 학업 역량에서 일단 단국대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학업 성취도, 일명 학업 성적에 대한 부분은 뭐 모든 대학교가 되게 중요시해요. 그런데 일단은 학업 역량 중에 단국대학교가 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추이 발전성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그 발전성을 가져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시하니까 1학년 때 성적 안 나왔다고 그래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이런 학업 성취도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좀 높이 평가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부분들 그러니까 좀 골고루 점수 그러니까 좀 주요 과목만을 중점적으로 성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골고루 성적대가 잘 형성된 학생들을 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얘기는 단국대학교는 전공학업에 대한 비중도 있겠죠. 당연히 이 전공적합성에서 전공학업에 대한 비중이 있겠지만 그 전공학업에 대한 비중보다는 좀 전체적인 학업 성적을 좀 이끌어내는 이 부분 그렇게 전체 등급을 형성해 내는 모습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적의 전체적인 이런 성적 추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보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학업에 대한 이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어떤 계획을 통해 갖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런 활동들이 동아리나 진로 아니면 세부 능력에 좀 주체적인 활동들이 있으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업 역량의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학교고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들인데 단국대학교는 솔직히 DKU 인재보다는 소프트웨어 인재랑 창업 인재 쪽에서 좀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창업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 평가 비율에 보면 전공적 합성이 한 30% 정도다. 그런데 DKU는 40% 정도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대학교가 낸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표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방향성을 잡아서 학생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합격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제 기준에서 종합평가를 해봤을 때는 창업인재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뚜렷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30%를 해서 균형적으로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업에 대한 의지나 이런 어떤 활동에 대한 결과물들 그리고 현실 가능한 창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우주공학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창업하겠대요. 이렇게 네, 좀 불가능한 것보다는 학생이 진짜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이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사업을 함으로써 어떠한 상품 소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인가 판매 정책을 만들어내고 마케팅 활용, 이런 식으로 어떠한 좀 현실 가능한 부분, 아니면은 뭐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루트로 어떻게 투자를 받고 어떤 마케팅을, 이런 좀 현실 가능한 부분에 대한 활동들이 좀 있는 게 좋고, 창업 계획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자신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점점점 발전되는 이런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인자 같은 경우는 학교 평가 비율만 봤을 때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비율이 좀 낮게 평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저는 되게 높게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뭐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1개에서 2개 정도는 충분히 계속 심화된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들,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는 그 분야에 좀 전문적이고 심화된 모습들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1~2개 정도의 활동 라인이 구성되면 되게 좋게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국대학교에서 말하는 발전 가능성은 일단은 인성평가에 대한 발전성을 통해서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학생들과 함께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루어내거나 아니면 구성원들과 좀 조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소통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발전 가능성에서 어떤 리더십이나 팔로우십 같은 거를 보는데 그걸 인성이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수행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단국대학교에서 말하는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좀 압축시켜서 보면 뭐냐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좀 구체화시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평가적 요소가 인성평가와 좀 연계시켜서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업 성취에 있어서 좀 골고루 전체적인 학업 성적이 좀 기준선을 갖고 형성되는 게 좋아요. 만약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만약 주요 과목은 뭐 80점, 90점대인데 기술과정이나 도덕, 역사가 막 60점, 70점이잖아요. 그러면 높은 평가를 받기는 힘든 학교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서 봤으면 좋겠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DKU 인재랑 거의 똑같아요. 뭐 학업 역량을 보는 기준이나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뭐 인성 이렇게 보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DKU보다는 전공적 합성에 대한,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공에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과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들, 그걸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거나 만약 생기부에 좀 부족하다면 자기소개서에다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 만약 면접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면접이 있는데 면접에서도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질문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학교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고, 지원 동기는 뭐 당연히 물어볼 거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 있어 발전시켰던 이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접 준비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의 지표랑 반영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이제 뭐 입시 결과를 분석해내는 부분들, 이거는 제가 컨쇼 방송에서 단국대학교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해드릴 때 같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국승세단. 일단 세종대학교 뺄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컨쇼는 세종대학교에 대한 데이터나 세종대학교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왜 세종대학교 잘 안 하시냐고. 세종대학교가 생각보다 학생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학교가 원하는 방향을 잡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세종대학교 보낼 그 노력이면 그냥 국민대학교 보내면 되거든요. 전 국민대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고 보기 때문에, 숭실대학교랑.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갈 노력이면 국민대랑 숭실대 보내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네, 세종대학교는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 하면서 보낸 아이가 한 명? 두 명? 한 명도 호텔 경영 때문에 보낸 거지? 네. 한 명, 두 명밖에 없다. 그래서,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또 한 명 누구예요? 항공입니다. 항공기약학과. 그, 항공 파일럿 되고 싶어 하는 애, 교과 전형으로 보낸 거라서 그렇게 제가 크게 해준 건 없고, 계산기만 두들겨줘서.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세종대학교는 뺄게요. 자, 그런데, 국민대학교랑 단국대학교랑, 그리고 숭실대학교. 이 학교들이 지금 이제 교과 입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걔네가 데이터를 낼 때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빼고 계산하거나 아니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가지고 뭐 평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싹 다 묶어갖고 그냥 평균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단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특목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기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있긴 있겠지만 특히 국민대학교는 거의 특목고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와봤자 그냥 진짜 한두 명이기 때문에 걔들이 그 입시 그 결과 데이터를 만드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입결이 등급이 형성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대나 숭실대나 단국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실 때는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선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3등급대 아이들 중에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좀 좋은데 나머지 과목에 등급이 별로 안 좋아서 3등급이 형성된 학생들이라면 국민대나 숭실대나, 숭실대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대학교는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필요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점수가 좀 고르게 형성되었는데, 제가 만약에 3등급인데 우리 학교가 조금 등급 따기가 쉽지 않은 학교로서 90점과 80점이 섞인 3등급이라면 충분히 단국대학교도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대부터 단국대학교까지의 대학교에서 발표한 입결에 대한 부분은 진짜 일반고등학교 기준으로 형성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고등학교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등급대가 형성되었다면 비교과 수준을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으로 4등급대 아이들이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4등급은 일반고 학생일 가능성도 있어요. 무조건 특목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고의 학생이 있지만 좀 등급 따기가 좀 어려운 일반고 학생들도 있잖아요. 걔네들 확률도 있고, 외고 4등급이 국민대를 집어넣을 이유는 없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외고 4등급이 국민대를 집어넣기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외고 4등급 아이들은 국민대가 뽑지는 않습니다. 충성심이 없을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야 되고, 단국대학교,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3등급, 일반고 3등급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뚫고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 걔네들은 좀 원점수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급 자체를 좀 보기 때문에 2등급 초반 아이들은 좀 학업에 대해서 좀 밀리진 않을 거고, 2등급 중반, 후반 아이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필요 있다. 그리고 3등급 아이들은 숭실대 말고 단국대나 국민대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단국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편적인 성적을 갖고 있으며 좀 전체 고루고루 성적대가 좀 형성이 되고, 이런 학생으로서 비교과 활동을 좀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면 2등급대 뿐만 아니라 3등급대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학교다. 4등급은 잘 모르겠어요. 네, 여태까지 제가 대신 창업인재는 그러지 않아요. 창업인재 같은 경우는 4등급대 아이들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아까 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뚜렷이 많이 보고 학업에 대한 비중이 확실히 DKU보다는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국대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컨쇼 라이브 방송 때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단국대학교랑 국민대학교, 그리고 숭실대, 그리고 단국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한 그 등급 컷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학교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질문이, 질문 질문 좀 보내주세요. 질문 어디에 보내주시면 되냐면, 컨쇼@네이버.com, 일명, 컨쇼, CONSHOW, 네이버.com으로 질문 주시면, 컨쇼 라디오에 질문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질문이,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지금 내신은 한 2.4등급에서 2.6등급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계산하면 2.4 나오고요. 다르게 계산하면 2.6이 나와요. 이게 아마 반영 비율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건 공대입니다. 공대를 준비하는데 전자공과 기계공의 차이가 무엇이며 저는 반도체나 아니면은 전지를 연구하고 싶은데 어떤 학과가 더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 학과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공대를 준비하는데 전자공이랑 기계공학과는 이제 예전에는 솔직히 전자공과 기계공은 제가 같은 라인으로 준비를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좀 색깔이 달라요. 기계공은 진짜 말 그대로 전통 기계예요. 뭐 자동차나 항공, 그리고 또 뭐 있지? 선박, 이렇게 엔진, 이렇게 기계 쪽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기계공 가는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기계공 가서 그 어떠한 분야를 더 구체적으로 가져갈 건지, 가장 큰 틀로 봤을 땐 항공, 자동차, 선박, 로봇, 이것 중에 하나 정도를 형성해가지고 관심사를 좀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전자공학과가 좀 컴퓨터 쪽 색깔이 좀 많이 나요. 학교가 가르치거나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서 어떠한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어떠한 전적 회로 시스템 이런 부분보다는 좀 컴퓨터 부분, 좀 이런 AI 쪽에 좀 맞춰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색깔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전자공학과를 준비를 할 때는 좀 이런 컴퓨터 쪽 이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공이랑 전자공의 라인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반도체나 뭐 이쪽 AI 뭐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면 전자공이에요. 기계공 쪽이 아니고 전자공학과 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전자공학과 갈 때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은, 일단은 공대의 가장 기준은 물리예요. 그러니까 물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투까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투, 화투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자공학과 중에 학과 라인 안에 화학, 수학을 좀 중요시,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화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전공학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안에서 물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전자회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리와 연관시키는 활동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반도체를 형성하거나 반도체에 대해서 만일 우리 학생이 있다라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도 나눠지는데 비메모리 시장이 좀 이제는 이제 떠오르는 시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하면서 어떤 진로에 대한 방향성들, 그리고 메모리도 결국은 물리와 연관되는 어떤 연구 법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서 동아리에서 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반도체라 그래서 그냥 순수 반도체도 있겠지만 비메모리도 있고, 어떤 비메모리를 기획하는 라인들, 이렇게 되게 여러 분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로에 대한 연구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순수 물리에 대한 부분들, 물리와 수학의 좀 연관성을 가지고 좀 연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전공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아니면은 어떤 전자회로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만큼 배우진 못할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갈 때는 내가 어떠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나 학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잠재 능력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좀 발전되는 모습들, 그리고 뭐 반도체나 전자공에 관련된 책들도 좀 발전되는 모습으로 계획해서 좀 이렇게 스토리가 구성되게끔 책을 좀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질문 여기까지 답변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늘 대학교는 당국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질문 주신 우리 학생 감사하고요. 공대 전자공학과를 준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오늘 라디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과 또 다른 질문,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사회 이슈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예, 좋은 밤 되시고요. 사랑합니다.